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신지의 그림 같은 세상. 위아래 위아래. 올해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 노래가 사실은 언프리티 랩스타 1의 준우승인 제시의 노래였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시가 EXID의 목소리에 더 잘 어울린다고 아주 쿨하게 곡을 양보했다고 하네요. 또 에픽하이의 신나는 곡이죠. 플라이는 원래 박신혜를 위한 데뷔곡이었고요. 시크릿의 매직은 시크릿이 아니라 원래 이 서인용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었다고 합니다. 손담비의 미쳤어도 원래대로라면 아이비가 주인공이고요. 걸스데이의 Something 역시 효린이 원래 곡 주인이라고 하네요. 가장 놀라운 거는 이 달달한 목소리의 김종국이 부른 사랑스러워의 원래 주인이 바로 캔이었다는 겁니다. 트로트계의 전설이 된 장윤정의 어머나도 송대관과 주현미가 거절하면서 장윤정에게 돌아간 거라고 하네요. 원래 계획대로 곡이 주인에게 돌아갔다면 지금 이렇게 이 곡이 빛을 볼 수 있었을지 좀 의문스럽긴 한데요. 이래서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 봅니다. 너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재미도 없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 큰 기쁨과 놀라움이 신선하기도 하니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살이가 오늘따라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오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제가 오프닝에서 인생은 참 계획대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참 신기하죠. EXID의 이 곡이 제시가 불렀다며, 이 힙합 래퍼인 제시가 불렀다면 어떨까요? 아마 영어 발음만큼은 더 끝내주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이 좀 되는데요. 또 눈에 띄었던 게, 김종국이 부른 머리부터 발끝, 이거 맞나요? 아니까요. 아무튼, 사랑스러워요. 이런 곡이 정말 그 달달하고 그런데 캔이 불렀다면, 그 걸쭉하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하면서 불렀다면 참 이상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엇갈리는 운명이 또 제 짝을 잘 만난 듯한, 조화를 보인 경우가 참 많았네요. 또 가장 놀라웠던 게, 이 장윤정 씨를 스타 반열에 오르게 한 어머나가 원래는 송대관과 주현미 씨에게 돌아갔었는데 나랑 좀 맞지 않다 해서 장윤정 씨한테 갔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장윤정 씨도 울었다고 합니다. 이 곡을 하기 싫어서. 근데 이 곡이 대박이 났던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참 이런 게 바로 사람의 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여담으로 하나 더 웃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루의 까만 안경을 써요.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는 원래 박명수 씨의 곡이었다고 합니다. EDM 버전으로 까까까까까까까 이렇게 또 됐을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신기한 뒷담화라고 하긴 그렇지만 언더에 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좋았던 점, 또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잭팟 터지듯이 우연히 얻어 걸린 그런 기분 좋은 경험들이 있으신지, 혹은 또 계획대로 되지 않아 곤란하거나 난처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부로 아쉽게도 신지의 그림 같은 세상은 방송이 끝이 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더 훌륭한 방송인 분들과 더 알찬 그 구성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계획이거든요. 저희 라디오팀이 좀 멋지게 새 단장을 하기 위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힘을 썼습니다. 그런 만큼 약간 변동돼서 당황스러우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물론 많은 영화와 명화를 준비해놨는데 그것들을 못 써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언젠가는 또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또 설레임이 또 마음속에 불어오는 그런 오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시길 계속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여러분의 신청곡 모두 다 들려드리도록 제가 좀 알차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이 있으시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게시판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시판 잠깐 볼게요.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로니님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림 그려지는 오후 출첵합니다 해주셨고요. 어서 오세요. 진님 안녕하세요. 신청곡 안승준님의 My Last Song 신청합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려니 섭섭하네요. 오늘 마지막이라 그런지 못 보던 분들이 많이 앞으로 나와주시니까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따가 순번대로 제가 들려드릴게요. 가을님, 아쉬워요. 이번 주에 듣기 시작했는데 다음에 꼭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저도 가을님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리님, 대리기사에서 인천대리로 바꿨어요. 불만 없으시죠? 히힛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창이 또 늦게 좀 바뀐다고 했는데 계속 이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금방금방 바뀔 겁니다. 저는 불만 없습니다. 인천대리도 좋네요. 하늘맘님, 아쉬워요. 이 프로그램 좋았는데 라고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제주강님, 청라에서님, 새숲길정아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나네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는 프로그램 하는 동안 참 행복했고, 또 이런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값진 그런 시간들을 얻은 것만 해도 참 분에 넘치도록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유 캡틴님이 안 돼요 라고 해주셨네요. 저도 우유 캡틴님하고 헤어지기 싫은데. 우리 한번 로미오와 줄리엣이 돼볼까요? 락 엘지스님 오셨네요. 오늘은, 제 편이 아니신가 봐요. 노래 부르는 걸 들으시는 걸 보니 신재 PD님은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실 듯. 역시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 음악에 대해서 냉정하시네요. 제가 노래를 잘하진 못합니다, 사실. 노래를, 인정할게요. 못합니다. 대신 제가 랩은 좀 해요. 못 믿으실 듯법도 한데, 제가 사실 예전에 이제 방송국에서 일할 때 특집으로, 지혜 DJ도 한번 특집으로 노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노래를 할까 하다가 도저히 제가 들어도 음악 기계음을 입혀도 구제불능의 노래 실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형돈이와 대준이의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를 개사해서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라디오라고 해서 랩을 했습니다. 듣지 마! 이런 있잖아요.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폭발적이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요.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락 에이지스님에게 노래 한 소절 좀 배워보고 싶네요. 네. 새뚜리님 출석해 주셨고요. 선마님도 노래 신납니다. 아까 EXID가 나갈 때 적어주셨네요. 신나죠. 우유 캡틴님, 자꾸 점심 약속이 생겨요. 하지만 친구 기다리면서 심심하지 않게 방송 듣습니다. 친구가 오늘은 좀 늦게 왔으면, 저도 오늘은 좀 늦게 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이다 보니까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제주강님이 출석합니다. 커피소년 힘내, 신지의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새숲길 정아님도 같이 듣고 싶다고 해주셨고요. 힘내,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듣고 제가 불끈불끈 오늘 힘내서 여러분에게 이 점심에 졸림이 싹 물러갈 수 있도록 에너지 팍팍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독한 소망님이 오늘은 제 시간에 출첵을 못하네요.
조합원님들이랑 번개 점심 모임이 있습니다. 와, 그러시군요. 삶의 활력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조합원님들, 그대들이 있어서 방송을 통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방송은요,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들을게요 라고 감사하게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신지혜 하나님 화이팅! 포항에서 독한 소망드림이라고 하셨습니다. 포항은 저도 잠깐 일하느라, 그 방송국에 일하느라 머무른 적이 있는데, 거기 영일대 해수욕장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혹시 그 근처에 사시나요? 네. 궁금하긴 한데 오늘 아쉽지만 마지막에 함께 못해서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힘내라는 말 한마디 들으면서 네. 힘을 불끈불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명화 좀 소개를 하다가 여러분과 또 게시판으로 소통도 좀 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 그동안 준비해놓고 소개해드린 재미있는 그림과 영화들이 많아서 그중에 고르기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마지막이다 보니 아무래도 감동에 좀 재미보단 감동에 중점을 맞춰서 오늘은 영화 미스터 빈에 나왔던 제임스 휘슬러의 어머니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어머니. 참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짠해지는 그런 말인데요. 영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생각만 해도 유쾌해지는 영화죠. 미스터 빈 준비해봤는데요. 미스터 빈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화가 이름은 좀 생소하죠? 제임스 휘슬러. 제임스 휘슬러의 화가의 어머니라는 작품. 둘 다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영화가 워낙 친숙하기 때문에 영화에 빠져들다 보면 작품도 절로 친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미스터 빈은요, 1997년작으로 로안 애킨슨 주연의 코미디 영화죠. 이 영국 왕립미술관의 최악의 직원 빈을 쫓아내기 위해 왕립미술관 이사회가 미국 최고의 걸작 휘슬러의 어머니의 본국 송환을 위해 이 빈을 천방지축 직원인 빈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역시나 그가 지나가는 곳은 모두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로 뒤덮이게 되죠. 휘슬러의 어머니라는 작품 역시 빈의 실수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영화 줄거리만 듣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날까요? 여러분들 그러시다고요? 막 상상의 나래가 혹은 봤던 이 영화의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듯한데요. 노래 듣고 와서 도대체 이 빈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림이 무엇이며 어떤 의도로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렸을까? 궁금하시죠?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지금 잠깐 볼까요? 보고 그림 소개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숫길 정아님이 많은 그 사진들로 게시판을 풍성하게 아낌없이 꾸며주고 계신데요. 저를 위해 또 향초, 예쁜 향초를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재미 플러스 의미의 미인 아시죠? 저는 참 이 프로 좋았습니다. 꼭 다시 만나길 바래요. 신지혜 DJ 짱짱걸이라고 해주셨네요. 세숫길 정아님도 짱짱걸입니다. 감사해요. 러브토님 출석 체크하셨고요. 왜 마지막인지 물어봐 주셨네요. 이렇게 개편 과정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정하다 보니까 또 저는 뉴스로 여러분과 인사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숫길 정아님이 또 가족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고 안 보내준다고 온라인에서 시작해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날 때까지 기다려 신디제이라고 해주셨네요. 저도 꼭 이 세 분 가족분들의 이 아름답고 이 화목한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네요. 특히 이 아이의 미소가 얼마나 이쁠지 정말 부럽습니다. 아까 사진 잠깐 게시판에 보니까 그 맹 아나운서님께서 직접 하람이를 안으셨더라고요.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하람이를 품에 한번 꼭 안아보고 싶네요. 너무 귀엽거든요. 인천 대리님이 이뻐라 히히라고 해주셨네요. 노랑 윤성님도 하트 남겨주셨고요. 출석 체크도 해주셨습니다. 그나저나님도 와주셨네요. 그리고 알레그로를 김일아 씨를 위해 또 하트를 또
슬쩍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배달을 해드릴게요. 에별리고님, 출첵합니다. 얼마 듣지 않았는데 이별이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방송으로 또 만나요. 맞아요. 또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겠죠. 이런 게 또 반복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락에이지스님이 가을이라는 시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네요. 잠깐 읽어볼까요? 가을, 김용택. 가을입니다. 해질녘 먼들 어스름이 내 눈앞에 들어섰습니다. 윗녘, 아래녘 온돌력이 모두 샛노랗게 눈물겹습니다. 말로 글로 다 알 수 없는 내 가슴 속의 눈물겨운 인정과 사랑의 정감들이 당신은 아시는지요? 해지는 풀숲에서 우는 풀벌레들 울음소리 따라 길이 살아나고 먼들 끝에서 살아나는 불빛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고 해가 가고 꽃이 피는 작은 흙길에서 저녁 이슬들이 내 발등을 적시는 이 아름다운 가을 서정을 당신께 드립니다. 정말 멋진 시네요. 이 락에지스님이 이 싱그새 그리고 저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의 그 마음이 그대로 시 한 편으로 정말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청곡으로 The Autumn Song, 가을 노래인가 봐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유튜브 또 주소도 친절하게 안 그래도 제가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정말 이 마음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신 것 같아요. 노랑윤성님, 존 레논의 러브송, 저를 위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아 신청해 주셨는데요. NS송으로 바꾸셨네요. 이게 존 레논이 가수가 아니고 보니까 존 덴버 맞죠? 존 덴버의 애니의 노래. 그쵸? 이 노래 맞다면 가만히 계시고 틀리다면 게시판에 다시 좀 후다닥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꿔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보자님도 마지막 방송이라는 말에 신경질이 올라온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 청취자님들을 못 본다 생각하니까 조금 이 눈의 온도가 좀 높아지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 참 그동안 즐겁게 이 정이란 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게시판으로 매일매일 소통하다 보니 이 정이란 게 정말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많이 그리울 것 같네요. 감사하고요. 세수길 정아님이 또 무화과 주스 팔길래 한 잔 샀다고 하셨네요. 무화과 주스는 제가 못 먹어봤는데 와, 좋겠어요. 어떤 맛일까요? 제가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걸 참 좋아해서 궁금하네요. 달짝지근한 무화과를 만들어준 고마운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주스의 콜라보한 것. 길을 걷다가 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셔서 나란히 이렇게 찍으셨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군요. 잎도 처음 보는데 참 넓직하네요. 잎이, 그쵸? 신재 DJ님은 눈으로 맛봐주세요. 약 올리시는 것 같은데.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나요? 또 이런 건 제가 또 먹어봐야 되거든요. 성격상. 아무튼 맛있는지 총평을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림 소개 이어간 다음에 또 게시판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그 영화에서 빈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당시 미국 최고의 걸작 휘슬러의 어머니, 도대체 어떤 작품일까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품은요, 미국 어머니의 날의 우표로 나올 정도로 유명한 그림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림 속에는 벽 앞 의자에 앉은 정갈한 모습의 어머니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검은 옷에 또 흰색 천을 머리에 두른 아주 정갈한 여인인데요. 이 어머니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만큼 좀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그림 속에 잘 표현했습니다. 그럼 작가가 이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했나 보네요. 어머니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정도로라고 많이들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하는 그 한 분이 오늘은 정답입니다. 사실은요, 이 그림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작가가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와,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으로 그림을 그리다니. 어떤 또 내막의 사연이 숨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제임스 휘슬러는 육군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이 되고 싶은 자신의 꿈과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까지 강요하며
유명한 화가가 되도록 만들었던 어머니에게 아들은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죠. 이 어머니는요, 아들을 위해 직접 또 모델까지 나설 정도로 굉장히 극성맘이었는데요. 아들은 그런 어머니에게 반항하기 위해 이 그림을 4주 만에 그려서 공모전에 출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반항인 거죠. 어머니가 이번엔 꼭 상을 타서 성공을 해보자. 내가 모델이 되어줄게. 라고까지 했는데 아들은 반항심으로 그냥 4주 만에 후다닥 이 그림을 그려서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으로 출품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마음을 비우면 더 잘 된다. 이럴 때 쓰이는 말인가 봐요. 이 그림으로 인해 휘슬러는 명성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어머니를 싫어한 것까지는 아니겠네요. 싫어했나요, 진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저도 어머니를 정말 싫어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답이 있어요. 그림 속의 여인이 아들을 위해 모델이 되고자 깔끔하게 정말 차려입고 기꺼이 모델이 되어준 어머니의 정갈한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그림 모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 모델 가만히 있는 게 힘든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그림 그리는 게 사진처럼 그 대상이 가만히 있어야 잘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림에 집중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그림이 다 그려지는 그 시간 동안 또 얼마나 오래 걸려요. 정말 이것도 정말 노동 중에 정말 힘든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령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이렇게 정갈하게 차려입고 가만히 옆을 응시하는 이 모습에서 이 느껴지는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인내, 모성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런데 아들이 정말 4주 만에 그렸다고 해서 어머니를 정말 대충 그린 건 아니에요. 어머니의 그 주름 하나하나까지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섬세하고 잘 표현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모성애에 대한 이런 아들의 감사함과 존경 역시 이 그림에 녹아 있다는 평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싫어하는 사람이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못생기게 그리거나 대충 눈 2개, 코 하나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정갈하게 그림을. 아마 아들이 그 당시에는 좀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싶었나 봐요. 착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꿈도 맞고 사랑하는 여인까지 잃어버리게 할 정도면 나중에야 어머니의 그 심정을 이해하겠지만 그 당시는 섭섭한 마음이 커서 반항을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요 정도 귀여운 반항은 괜찮은 것 같네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내막을 좀 듣고 다시 그림을 보니 애틋함과 그 모자지간의 사랑이 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화가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지혜 씨 말대로 좀 순둥순둥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좀 성깔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역시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을 잠깐 또 볼게요. 지금 보니까요. 소소님이 또 그림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락에지스님이 아까 그 가을송, 더 어둠송을 이게 개인 주소였군요. 유튜브에. 어쩐지 여기 앨범 밑에 락에지스라고 적혀 있어서 이야 참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아무한테나 공개하는 게 아닌데 저와 또 여러분을 위해 이 명곡을 또 오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지금 잠깐 게시판 보고 바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소소님이 또 휘슬러 회색과 검은색의 구성, 화가의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또 여러분들을 위해 또 올려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소님을 비롯해서 그림 올려주신 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 자리 들어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별것 아닌 듯하지만 그림 찾아서 올리는 것도 여간 귀찮을 법 하거든요. 근데 참 이 프로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림 올려주셔서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제 감사하다고 해주셨고요. 역시 우리의 평론가님, 소소님께서 평을 남겨주셨어요. 보이기에는 어두운 색을 잔뜩 써서 형체가 모호하게 표현되는 것이며 상대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듯 단호해 보이는 얼굴 표정이며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그린 것이며 화가와 모델 간의 관계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게 느껴지는데요.
중앙에 위치한 액자 속의 그림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 그림은요, 그냥 그 배경 속에 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런 작은 부분에까지 의미를 두게 되면, 그림의 주인공인 어머니에 대한 그 의미와 그 작가와 어머니 사이의 교류에 대해 집중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배경은 대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작가가 그렸다고 하네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세숫계 정아님이 설명 있으니 그림이 잘 보인다고 하셨고요. 소소님이 아니에요. 저 혼자 생각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 생각한 거죠. 저는 음악 들을 때나 그림 볼 때 이런 생각하는 거 좋아해서 좋아하는 클래식 곡엔 영화처럼 혼자 만들어둔 이미지가 있기도 해요. 와, 정말 그림이고 명하며 남들보다 한 두세 배는 제대로 즐기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예술은 예술로 받아들일 때, 느낌으로 감상할 때가 가장 아름답고 그 본연의 미학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저도 한 수 배워야겠네요. 그리고 세숫계정아님, 무화과 주스가 동교동 삼거리 버스 정류장 하차하는 어느 작은 카페에 있다고 하네요. 카페 주인장이 또 미녀시래요. 그리고 홍대 5번 출구 코앞에 샌드파크라는 곳에서 브런치를 또 찍어보셨어요. 브런치가 맛있는 곳으로 유명하다는데, 와, 이 스프하며, 샌드위치 하며. 양상추가 굉장히 신선하네요. 제가 양상추 신선함을 좀 척도로 삼거든요. 여긴 합격이네요. 가야겠습니다. 또 추천해 주신 만큼 조만간 가도록 할게요. 먹고 한번 얘기 나눌 수 있으면, 맛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제가 또 이래봐도 미식가거든요.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까칠한 이주부님, 하람이는 괜찮아요? 라고 하셨고, 세숫기정아님이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으로 크게 아파서인지 지쳤나 봐요. 그럼요. 아이도 이 병을 한번 치르면 많이 지치죠. 근데 한번 치룰 때마다 그만큼 또 면역력도 생기고 건강해진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잘 웃던 아기가 뚱해서 슬퍼요. 더 토닥토닥하고 있네요. 라고 하셨네요. 정말 이럴 때 부모님의 존재가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하람이와 또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빨리. 독한소망님, 점심 먹고 출근했어요. 댓글 보니 슬픈 소식이 또 다른 방송에서 봐요. 라고 해주시고 하트 하나 상콤하게 날려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인천대리님이 음악 좋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어울공방 최선동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천인 선언 함께해요 라면서 이 광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참가하실 분은 1인당 10,000원씩 국민은행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세숫계 정아님이 이미 벌써 참여를 하셨고요. 참여 관심 있으신 분은 게시판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꼭 가구와 소품 아주 아기자기한 사진까지 어울공방 최선동님이 올려주셨어요. 닉네임 보니까 직접 만드신 건가 봐요. 와, 손재주가 대단하신데요. 한번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분께 가서 가구를 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드네요. 그럼 아까 작가 소개 제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잠깐 해볼까요? 제임스 휘슬러는요, 유럽에서 활약한 미국 화가고요. 차분한 색조와 변화에 의한 개성적인 양식을 확립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작가입니다. 오늘 이 영화 미스터 빈 속에 등장하는 제임스 휘슬러의 작품 역시 화가의 어머니를 정말 그 자신만의 기법과 색감으로 개성적으로 표현한 그 모습이, 특징이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색조 자체가 차분하죠. 이 그림도 약간 그 흑색 계열의 검은색을 위주로 많이 사용했고요. 그냥 제임스 휘슬러 하시면 차분한 색조다. 그리고 하지만 양식 측면에선 좀 개성적이다. 주인공을 정중하게 두지 않고 어머니를 좀 약간 우측에 두고 정모습이 아니라 옆면 모습을 그림으로써 희생적인 능동적이기보다는 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과 어머니의 마음을 잘 드러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게시판에 제가 잠깐 놓친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까칠한 이주부님이 통영 미래사로 트레킹 왔죠요. 이라면서 사진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가을 날씨에 저는 늘 옥상에 올라가면 정말 추석 때 여행 가야겠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좋은 곳 공유해 주셨습니다. 기회 된다면 한번 가봐야겠네요. 통영 미래사로.
그냥 사진 속으로만 봐도 햇살이 굉장히 눈부시고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이 사진 속의 모든 분들이 몇 명이죠? 8분 모두 미소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다 너무 즐거워 보이시네요. 그냥 카메라 앞에서 짓는 억지 미소가 아니라 이건 정말 즐거운 미소예요. 그래서 독한 소망님하고 까칠한 이지부님이 지금 서로 사진 속에서 까칠한 이지부님을 찾아라라는 이 미션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 수업 끝내고 점심 먹으며 방송 듣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와, 점심 드시면서도 방송과 함께 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여기에 세숙기 정아님이 날토왕님 저도요 얌얌 우리 멀리 있지만 같이 얌얌 맞아요. 이렇게 라디오 하나 같이 듣는 것만 해도 함께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 참 라디오란 묘한 매력을 가진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위로 다시 올라가 보니 지금 소소님이 또 신청곡 피아노 OST 아까 말씀드렸죠? 러브투님이 막방 음악 신청해 주셨네요. 그리스 영화 안개 속 풍경 중에 엘레니 카렌드루의 아다지오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짧은 기간 그림 같은 세상 방송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저 역시 정말 큰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요. 7님이 세븐 고마웠어요. 곧 또 만나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바보운주님 점심 먹으면서 들어요. 막방이라니 아쉽네요. 더 좋은 모습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주셨나요? 인천 대리님과 또 알콩달콩 재밌게 게시판으로 소통하고 계시고요. 나르디스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사실 몇 번 듣지 못했지만 오늘이 막방이라니 많이 아쉽네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청곡 남깁니다. 조만간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라고 아주 아름다운 댓글들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곤티티의 노래 그리고 쿠키코단의 음계소야곡이라는 두 곡 이 중에 시간 되는 대로 제가 한 곡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천 대리님, 좋다.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라고. 그러게요. 왜 이제 오셨어요? 네. 곡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깜빡했네요. 네. 인천 대리님은 아까부터 쭉 계셨는데, 그쵸? 섭섭하실 뻔했다. 그쵸? 죄송해요. 그리고 세숙길정아님이 지금 산책 중이신가 봐요. 지금, 이 그림대로 따라가면 세숙길정아님을 헨젤과 그레텔처럼 찾아뵐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집 마루에 앉아 사분사분히 듣고파라 마음이 녹아 어울진다. 도심 속 이 집처럼 삶 속 이 음악처럼 라고 또 지나가시면서 사진 한 컷과 함께 자작시를 또 남겨주셨네요. 이런 집에 살면 정말 좋겠죠. 그죠? 저는 지금 집이 빨리 구해야 되는데 얹혀 살고 있어서 이런 집 보면 더 짠하네요. 네. 언젠가는 저도 이런 집에 살면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아주 먼 좀 훗날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다과 대접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나저나님 Still Loving You by Scorpions 신청합니다 하고 또 봬요라고 해주셨네요. 그러면 까칠한 이주부님 막방 시저 저도 시저 네. 왜 이렇게 게시판에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귀여우실까요? 정말 하고 이렇게 깨물어 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 매력이 넘치십니다. 그렇게 바라지 않았건만 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신청곡이 2곡 밀려있는데 어떡하죠? 제가 이 곡은 꼭 방송 끝나고 들으면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 잘 받아서요. 오늘 꼭 감상하면서 제 플레이리스트에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쉽게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소개했던 그림들 여러분 삶에 오래도록 남아서 이 삶의 활기를 또 향기를 팍팍 불어넣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동안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저는 마지막 곡으로요. 이 가사가 저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아서 긴 말 필요 없이 이 노래 선물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진짜 인사드릴게요. 제가 웬만해서 잘 안 우는데 약간 좀 울컥하네요. 아무튼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